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캄 포메이션은 3-5-2이며 리에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안정적이지만 빠른 역습 상황에선 연계 참여 비중이 낮다. 브린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보자지치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 경합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세컨드 볼 처리에도 강하다. 함캄과 브린의 모두 경기 운영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중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수비를 완전히 붕괴시키기엔 마무리 완성도가 부족하다. 강점과 약점이 맞물리는 전형적인 균형 구도 속에서 이 경기는 승부가 갈리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맞대결이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3-5-2이며 우체는 박스 안에서의 타이밍 있는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있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와 후트글라의 투톱 성격 조합을 활용해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결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헤타페는 전환 속도와 측면 수비 불안으로 인해 셀타비고의 압박과 템포를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격 루트와 경기 운영에서 셀타비고가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크리스티안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이작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과 제공권 경합이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 가담이 적어 수비 전환 시 공백이 생긴다. 사네피오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시구르다르소는 폭넓은 움직임과 강한 체력으로 전방 압박과 연계에 활발히 가담한다. 사네피오르는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 패턴에서 강점을 보이며 크리스티안수는 이를 막아내기엔 압박 강도가 부족하다. 이번 경기는 사네피오르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원하는 템포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돌파가 반복되면 홈팀 수비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위협이 배가 될 것이다. 결국 90분 내내 흐름을 쥐고 흔드는 쪽은 원정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KFU의 모슬로 포메이션은 3-4-3이며 오케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강한 피지컬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몰대 포메이션은 4-3-3이며 불브란세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집중도가 높은 자원이다. KFU의 모슬로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몰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몰대는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전개와 압박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 이번 경기에서 홈팀이 주도권을 유지하며 원하는 흐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앙제 포메이션은 4-3-이며 체리프는 박스 안 움직임이 예리하고 제공권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 볼 처리까지 안정적이다. 파리FC 포메이션은 4-3-이며 케발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신을 병행하지만 압박 회피 시 볼 처리 속도가 느려 전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앙제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다. 파리FC는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지속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앙제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옥세르 포메이션은 4-3-이며 카지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비해 압박 후 세컨드 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안정적이다. 로리랑 포메이션은 4-3-이며 쿠아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지키지만 압박에 직면했을 때 볼 지킴이 능력이 떨어진다. 옥세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로리랑은 원정에서 수비 간격과 압박 대응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낸다. 이 경기는 옥세르가 체력 전술 심리 모든 면에서 앞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바망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회피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템포 전환이 빠르다. 스트라스부르는 강한 압박과 전환 플레이를 기반으로 메스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다. 메스는 홈에서도 압박 회피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전술 완성도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메뉴 포메이션은 3-4-3이며 쿠냐는 전방에서 체격과 힘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 가담에 능하지만 공간 침투 속도는 제한적이다. 아스날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케레스는 강력한 피지컬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한다. 아스날은 전술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니며 메뉴의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메뉴는 홈에서 역습을 노리겠지만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후반부의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아스날이 디테일과 구조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볼레렌가 포메이션은 4-3-3이며 브라자낙은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절하며 긴 전환 패스로 공격폭을 넓힌다. 사르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게트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 집중도가 돋보인다. 홈은 압박의 결을 높이고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전반부터 템포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은 압박을 버티는 첫 연결이 흔들리는 순간 라인 균형이 무너져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90분 내내 기세와 템포를 조절하는 쪽이 홈이라면 결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공산이 크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2선에서 볼 운반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중거리 슛 선택에서도 과감함을 보인다. 세비야 포메이션은 4-3-이며 루케바키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에 묶이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빌바오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원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무기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3-이며 반 호이동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있지만 발밑에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4-3-이며 흘라도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며 마무리 집중력도 높다. 시타르트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압박 지속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다. 브레다는 체력적 한계와 압박 저항 약점으로 강한 전환 속도를 가진 팀을 상대로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시타르트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낭트 포메이션은 4-3-이며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이며 덴벨레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1대1 돌파로 측면을 무너뜨리는데 특화돼 있다. 낭트는 홈에서도 강팀의 압박을 풀어낼 전술적 해법이 부족하다. PSG는 전방 압박과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매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PSG의 완성도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르난데스 하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을 모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떨어진다.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3-이며 훌리안 알바레즈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 결정력이 뛰어나다. 에스파뇰은 홈 이점을 살리려 해도 전술 구조상 뒷공간과 전환 수비의 약점이 뚜렷하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과 침투, 2선 연계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3-이며 마르티네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 내슈빌 포메이션은 4-3-이며 샘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로 전방 공격을 지원한다. 내슈빌은 무쿠타르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격 루트와 안정된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뉴욕시티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빠른 전환과 침투에 취약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앞서는 내슈빌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산호세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랑고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적인 마무리에 강점을 지녔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소유 시간이 짧아진다.
샌디에고 포메이션은 4-3-3-3이며 발라카리는 공간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 샌디에고는 전방 침투와 제공권 그리고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원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산호세는 공격 전개의 다양성은 있지만 압박과 수비 전환에서의 불안이 원정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술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샌디에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밴쿠버 포메이션은 4-3-3-3이며 화이트는 제공권과 문전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에 능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만들어낸다. 휴스턴 포메이션은 4-3-3이며 폰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밴쿠버는 강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 패턴으로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휴스턴은 원정에서 수비 전환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앞서는 밴쿠버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